전문가의 시각에서 지금 상황을 한번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문성묵 센터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지난 4일에 이어서 닷새 만에 발사를 했고 지금 신오리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했다. 여기까지 확인된 건데 일단 네.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결국 5일 만에 다시 쏜 건데요. 네. 북한은 지난 4일 날 발사한 일련의 발사에 대해서 이건 정상적인 자위적인 훈련이다.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지난번 4일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 또 미국과 일본도 모두 신중한 대응을 했고요. 네.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화 국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북한이 5일 만에 이런 행동을 다시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지난번에 했던 행동이 자기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수준에 아직은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좀 더 충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보여주기 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오후 4시 반쯤에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의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물론 지금 네. 군 당국에서 정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발사체의 형태를 좀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네. 군 당국이 정밀 분석을 하고 있는 과정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 당국으로서는 이제 발사 지점과 그다음에 시간은 확인이 됐는데 그것이 어떤 무기인지 또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갔는지 하는 부분들을 지금 정밀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도 각종 이 정보 자산을 통해서 획득된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 종합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난번과 다른 것이 지난번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북쪽 방향으로 바다를 향해 쐈고 네. 그때 당시 북한이 발표한 전술 유도 무기 우리 합참은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고 그랬는데 우리 합참은 이것을 미사일로 단정 짓지 않고 그냥 포괄적 의미에서 발사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대략 240km가 날아가고 고도가 낮았다고 보는데 신오리 같은 경우는 평안북도에 위치하고 있고 동쪽 방향 동해상으로 쐈다면 내륙을 관통해서 날아갔을 것이고 네. 최소한 지난번에 발사했던 것보다는 사거리가 훨씬 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 따라서 지난번에는 미사일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네. 이번에는 뭐 미사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이 타당성을 얻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발사 장소라든지 발사 장소에서 동쪽으로 쐈기 때문에 네. 내륙을 거쳐갈 수밖에 없어서 사거리가 더 지난번보다는 더 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미사일로 특정하지 않으면서 좀 신중하게 상황 관리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합참의 발사는 발표는 불상 발사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아마 지금 정밀 분석이 끝나고 나면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지난번에 발사한 것도 북한이 전술 유도 무기라고 얘기를 했고 유도 무기라고 하는 것은 유도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자체 추진력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정확히 목표에 도달했기 때문에 미 국방장관 대행도 미사일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사한 이 발사체 아직 미사일로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네. 역시 이것이 그 거리를 날아가기 위해서는 미사일이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어떤 미사일이냐? 뭐 기존에 있었던 스커드나 노동을 쏜 것이냐 아니면 네.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를 했고 북한은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핵 역량과 미사일 역량을 강화해 왔기 때문에 신형 미사일, 새로운 미사일을 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거리로 밀어봤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는 스커드일 수도 있고 노동일 수도 있고
혹시 신형 미사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문성무 센터장님께서는 전망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은 네.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 4일 발사체 관련해서 어제 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였죠. 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서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군사훈련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과 네. 좀 연결해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 보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결국 북한은 그렇게 봤을 거예요. 이번에 자기들이 240km 날아가는 전술 유도 무기를 발사했는데 미국과 국제사회 반응은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이것은 자기들이 설정한 선을 넘은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북한으로서는 이건 정상적이고 자유적인 훈련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장 변화를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네.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그렇다면 수위를 좀 더 올려서 자기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북한식 표현을 한다면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미국이 채택하지 않는다면 과거 굉장히 그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장면들을 재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지요. 네,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데 대한 어떤 보여주기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또 마침 또 오늘이 한미일 안보 회의가 열리는 당일이고 이 회의가 원래 당초 5시 정도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7시로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네. 날짜적인 의미도 있고 또 오늘 마침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날짜들도 좀 감안한 것으로 북한의 의도를 좀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쭉 미사일 발사라든지 도발적 행동을 해왔던 것을 보면 네. 이렇게 자기들의 의지를 과시하고 압박하고 그걸 통해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늘 중요한 계기를 통해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고 그다음에 한미일이 함께 하노이 회담 이후에 공동인식과 공조를 검토하는 이런 장소에 보란 듯이 이렇게 그것도 대낮에 네. 발사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의 의지 또 강력한 그 반발 이런 것들을 좀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끝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시에 이제 한미일 안보회의 결과 발표 내용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청와대 등 뭐 정부도 지금 당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습니다. 지난 4일에 이어서 닷새 만에 북한의 발사.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대응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결국 우리 정부는 있는 그대로 분명히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바로잡고 이것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한국과 미국, 일본의 확고한 공조, 의지를 과시하고 북한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북한이 얻을 것은 없다.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비핵화, 협상에 즉각 복귀하고 비핵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이 북한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례연구원 센터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센터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